안녕하세요, 설기문입니다. 저는 이미 과거에 유튜브로 공개되었던 신퇴마록 시리즈를 여기서 다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퇴마록은 기본적으로 심각한 빙의 사례자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의 고통과 빙의를 극복하는 솔루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퇴마록은 2020년 2월부터 21년 1월에 이르기까지 1년간 시즌1과 시즌2의 30회 동안 총 30명의 사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케이블 채널인 리빙TV에서의 한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고, 배짱이 엔터테인먼트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동으로 업로드되고 공개되었고, 저 설기문 채널에서도 공개되었던 시리즈물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빙의로 고통받는 다양한 사례자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의 고통과 증상의 수준은 너무도 심각했기에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빙의 사례자들에게 국내 최초로 저 설기문 박사의 최면 상담과 퇴마사의 퇴마 솔루션이라는 콜라보를 통해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과정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사례자들의 심각한 증상과 고통의 모습을 보다 보면 자칫 빙의는 무서운 것이라는 식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는 극소수의 하드코어 사례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례들을 모든 빙의에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빙의가 무섭지는 않으며 가벼운 빙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감기에 걸렸지만 관리를 잘하면 감기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초기 암의 경우에도 관리를 잘하면 어렵지 않게 극복되고 예방도 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빙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빙의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마음이 여리고 예민한 사람이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트라우마를 겪을 때 빙의가 잘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몸을 잘 관리하듯이 마음도 잘 관리함으로써 빙의는 예방될 수 있고 또 극복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현대병인 암과 같은 질환들은 평소에 예민하고 소심한 성격, 꼼꼼하고 책임감 강하며 완벽적인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잘 발병합니다. 그들은 심한 스트레스 경험과 함께 불건강한 섭식 및 생활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쉽게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빙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성격적인 면이나 기타 생활 습관 면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 영상의 거의 모든 사례자들은 공통적으로 심약하면서 예민하며 불우한 가족 환경 하에서 성장하거나 생활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경험들을 다년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들에서 소수의 사례자들이 보이는 극단적인 다양한 빙의 증상들을 모든 빙의 문제나 증상들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나 빙의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괜히 무서워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영상은 빙의에 대한 일종의 계몽용으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빙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공동 MC를 맡았으며 최면 상담을 주로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집 영상물에서는 사례자의 증상과 고통의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과 제가 최면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과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하였습니다. 1시간용 전체 동영상을 부분적으로 발췌 편집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동영상을 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기회를 준 제작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신퇴마록의 히든카드 설기문. 하연아, 하연아, 일어나. 마치 마법에 걸려 긴 잠에 빠진 소설 속 주인공처럼 시도 때도 없이 잠에 빠져든다는 소녀. 야, 사탕 빼고 자라. 하연아, 일어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내 딸의 이상 행동. 밥 먹다가도 졸고 숟가락 들고 이렇게 든 채로 닭다리 뭐 뜯다가도 졸고 음식점이나 뭐 식당에 앉아있어도 그저 계속 거의 막 숯불에 얼굴 박을 정도로 완전 계속 너무 심하게 조니까. 16 서연이는
왜 잠에서 깨어날 수 없는 걸까? 그런데 딸에게서 발견된 또 다른 충격적인 모습. 밤이 되면 180도로 달라진다는 서연이.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 많은 양의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난 너무 그때 충격이었죠. 안 하던 짓을 갑자기 막 저렇게 먹는다든지. 그러니 그전에는 계속 두통이 계속 있었고 분명히 빙의적 증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신테마록 MC 박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퇴마록 MC 설기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 방송을 통해 빙의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셨을 텐데요. 신퇴마록에 도착한 한 통의 제보. 그 안엔 어린 딸을 도와달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요. 올해 16살이 된 자신의 딸이 4년 전부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6살의 딸과 그 어머니는 신테마록을 통해 고통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과연 살해자가 안고 있는 고통의 정체는 무엇인지 망설임 끝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가족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잠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너진 서연이는 나윤이로 이름까지 개명했다는데 엄마는 딸을 위한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그런데 그때 소파에 앉아있던 나윤이가 순식간에 잠에 빠져들었다. 소란스럽게 밥상이 차려지는 동안에도 좀처럼 잠에서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엄마, 그새 자나? 어? 밥차는 동안 이거 무슨 자고 있나? 엄마의 외침에 겨우 잠에서 깬 나윤이 어렵게 식사를 시작해 보는데 그런데 밥을 먹은 지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잠에 빠져든 나윤이. 잘락하나 지금 먹으면서 못 참겠나? 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 안 되는 거지. 밥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잠에 빠져버리는 살해자. 야, 많이 먹다가 자노. 시도 때도 없이 잠이 드는 딸을 깨우는 건 엄마에겐 일상이 되어버렸다. 먹어라 먹고 좀 쉬던지, 어? 근데 엄마 저번에 막 말할 때 좀 잘해. 순간적으로 그렇게 잠이 오나 갑자기. 어? 갑자기 졸리면서 꼭 줄게. 갑자기 막 그런다고? 미치겠다,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잠이 올 때는 완전 좀 많이 오는데 심할 때는 뭔가 깨워도 계속 뒤돌아서는 졸고 한 10분마다 10분마다? 막 머리도 되게 많이 아프고 속도 울렁거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딸 나윤이. 누구보다 밝고 건강했던 딸이 달라진 건 4년 전부터였다는데 선생님이 전화 왔더라고, 학교 선생님이. 방학 시간에 모든 활동 같은 거 해도 애가 막 졸고만 있으니 애들도 싫어하고 같은 모동된 애들도 이제 자기가 보기에도 담임선생님 시간에도 이제 깨우면 뒤돌아서면 자고 있고 뒤돌아서면 자고 있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일상생활은 물론 정상적인 학교 생활까지도 어려운 상황. 그날 오후
나윤이가 심부름을 가기 위해 외출에 나섰다. 그런데 차가 쌩쌩 지나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버린 나윤이.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여러 대의 버스를 놓치고 마는데 달려요? 계속 자길래. 외국인도 계속 자서. 이제는 이런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나윤이. 집에 갈 때 버스를 타는데 본점까지 간 적도 있었고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갔을 때 음식 나올 때까지 좀 많이 존속됐어. 요즘 들어 엄마의 걱정은 또 하나 생겼다. 갑자기 쓰러져 잠이 든 딸의 얼굴엔 심상치 않은 경련 증상까지 나타난다는데. 이렇게 웃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얘가 막 얼굴 막 이렇게 막 경련이 일으키면서 웃더라고요. 그렇게 막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증상 나타나고 안 뒤부터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자더라고요. 제작진은 나윤이의 상태를 좀 더 면밀히 보기 위해 관찰을 시작했다. 밤이 되자 평온히 잠이 든 살해자. 그런데 그 순간 잠깐 오빠. 이것만 지금 시켜서 10초 동안 다시 끊는 거야.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나윤이. 나 이스핑크야. 핑크가 있는 거 헤이 너. 죽는다. 막 꼬르고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살해자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듯 보이는데 한참이 지나고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나윤이가 어딘가로 향하기 시작한다. 나윤이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주방. 그런데 갑자기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모두가 잠든 새벽. 불도 켜지 않은 채 많은 양의 음식들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 나윤이. 깜짝 놀랐죠. 그때는 컴컴한데 여기서 뒤돌아서가지고 진짜 이게 초코파 입에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죠. 너무 놀래가지고 어디 뭐 하는데 입에 한금 울고 있더라고요. 초코파이를. 그래가지고 해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줬는데 제 여력상 해줄 수 있는 거는 했는데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솔직히 속상하죠. 저는 이제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는 하지만 했는데 속으로는 이제 많이 걱정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계속되는 딸의 이상 행동에 병원을 찾았다는 엄마. 가서 했는 거 진단서. 어린 딸에게 내려진 진단은 다름 아닌 기면증이었다. 기면증 진단을 받았는데 기면증의 원인은 뭐 정확하게 그렇게 알 수 없대요.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자기들이 이렇게 뭐 그쪽에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타이레놀 30알 뭐 이렇게 머리 아프다 하면 이런 거 주시더라고요. 지속적인 병원 치료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나윤이. 엄마는 딸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해 봤다는데. 신공? 네. 이게 있어야지 잘 때 이제 뭐 이렇게 안 좋은 기운 같은 게 이제 좀 덜 접근한다고 이거 해놔가지고. 이게 이제 향나무인데 이게 한마디로 결계 쳐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정화시켜주고 이렇게 몸에 결계를 쳐준다고 하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 사각형으로 저기 왕자 적혀있는 거 보이죠? 임금왕자. 저 끝에 모서리 위에. 어디? 여기. 자식이다 보니까 또 심하고 이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믿어 본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어떻게 기도도 가고 뭐 하게 됐어요, 쟤는. 빙의가 걸릴 확률이 높은 아이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해자의 집을 찾은 박비주 퇴마사.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가. 아, 그렇구나. 잠깐만 집 좀 먼저 쌤이 한번 볼게. 응. 여기가 안방? 퇴마사는 휘파람을 통해 영적 추리를 시작해 보는데 여기 이사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3년. 뭔가 방 안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라도 느껴지는 것일까? 아이고. 이 방은 2층 침대가 있었는데 그 침대 집안 곳곳을 꼼꼼히 살피는 박비주 퇴마사. 아, 여기는 저쪽으로 통과가 되는구나. 저기가 문이 또 있죠. 이 방의 느낌을 얘기해도 돼요? 이 방의 느낌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려나? 교도소 같은 느낌? 방 안이 마치 교도소처럼 느껴진다는 퇴마사. 우리 사방이 다 갇혀 있잖아요. 거기는 출입문이 유일하게 하나고 거기는 허용이 되어야만이 이 공간에서 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나요. 여기 이사 오고부터 이제 이 방에 작은 방에 자면서부터 한 이사 오고 한 일주일쯤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잠꼬대를 막 하더라고요. 막 굉장히 싫을 때는 막 잘 때 욕을 하고 발버둥 치니까 저 성격에 이제 욕 하다가 아무도 안 믿죠. 우리 친구 여기 앉아볼까? 몸 추울 때 있어 없어? 한 번씩. 저는 있어요. 있지? 여기 항상 그러니까 여기 항상 쉬는 거. 쉬는지. 저리는 것처럼 약간 쉬는 거. 옆으로 조금만 더 와봐요. 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지금도 그래. 내가 지금 서려서 물어보는 거야. 이게 되게 복잡한 요인이에요, 지금.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아파트상, 부조상 그 문 열면 냉기가 들어오는 그 냉기하고 달라요. 이거는 이래 뭔가가 주는 서리는 기운이기 때문에 더 강한 거죠, 그 냉기가. 이게 원인이 얘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한계의 원인은 본인한테 있어요. 놀랍게도 엄마에게서 강한 기운이 느껴진다는데 지방령, 조상령들이 이렇게 사람 몸에 이렇게 왕래를 하게 되면 터 자체에서도 이렇게 냉기가 흐르고 집 자체에서도 또한 안정이 안 돼 있는 그런 기운을 느끼죠. 자, 엄마 손 한번 줘보시고 자, 우리 애기 손끝 한번 만져볼래요? 엄마가 어때요, 손끝이? 그리고 여기 한번 잡아봐요. 손 안에는 어때요? 따뜻하죠? 이게 빙이에요. 이게 빙이에요. 빙의 증상을 진단한 퇴마사. 일단 우리 나윤이한테 빙의가 되어 있는 영은 지방령이라고 해요. 그 지방령의 정체는 자살기예요. 추락사로 남자 영가예요. 아저씨 영가고 이게 낮에는 이렇게 크게 이제 어떤 기면증이나 이런 졸리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주지만 밤에 움직이는 기운자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나윤이가 자다가 잠꼬대를 하고 몸부림이 강하게 칠 수도 있고 그런 영향들이 있죠. 나윤이의 이상 증상들이 지방령에 의한 빙이라고 진단한 박비주 퇴마사. 오빠. 맞고도 있어. 머리도 많이 아프고 속도 안 좋고 조상령에서도 와 있어요. 할아버지 자에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놀랍게도 외할아버지 영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나윤이. 공무원이셨는데 이제 병원에 안 가시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집으로 돌아오시다가 차 안에서 운전해서 오시다가 그래서 맨 앞뒤에서는 이제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발견해가지고 차에서 쓰러져 있는데 그렇게 돌아갔어요. 이게 귀에서 오신 거죠. 일명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조상은 보고 싶고 그리워서 만졌지만 그게 가시손이 되는 거죠. 근데 서연이 몸에 영가가 그 두 분만 계시지는 않아요. 너무 아니, 떨린다. 이제 아니까. 자, 엄마 한번 봅시다.
응, 아버지 맞네. 응. 자, 눈 싹 감으시고요. 아버지가 미안해서, 그죠? 미안해서 온 거지.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닌데. 딸이 그리워서 오셨지만 딸은 이렇게 힘들잖아요. 아빠가 와 계시면. 이렇게 아버지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힘들잖아,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몸이 더 들린다. 아버지가 대답하잖아. 몸이 안 들려. 아버지가 대답하는 거야. 제일 크게 자리하고 있는 거는 친정 아버지세요. 나이 드신 분이 아니세요. 좀 젊어서 가셨고 또 젊어서 가셨다 보니까 이 죽음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아파서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사고사, 일명 뭐 비명행사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가 가슴에다가 한을 품고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가셨기 때문에 자손납이 그늘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서현 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그냥 몸 낫게. 몸 낫게 해주세요. 서연이 약속을 지키도록 선생님도 노력할게. 서연이가 바라는 대로. 알았지? 제작진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지는 살해자의 일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증상이 학교에서도 이어져 심한 따돌림을 받은 적도 있다는 살해자. 딸이 예전처럼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솔루션을 위해 체면 심리 전문가인 설기문 박사와 함께 살해자의 심리 상태부터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살해자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찾은 곳.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내 최고의 최면 심리 전문가 설기문 박사가 나섰다. 여기 뭔지 알아 이거? 뭐야? 치면은 옳지, 지면이자. 오, 잘하네. 이 막상 앉아보니까 어때? 떨려. 떨려. 오. 그 떨림을 설레임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눈 감아보자. 편안하게 숨을 마시고 천천히 내쉬자. 서서히 최면에 빠져드는 나윤이. 편안하게. 팔이 어떤 것 같아? 좀 이상한 느낌. 이상해? 얘 팔 말고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 혹시 있어? 예를 들어서 몽롱하다, 나른하다, 졸음이 오는 것 같다, 아니면 멍하다 이런 식으로 힘이 쭉 빠진다 이런 식으로. 그중에 어느 거랑 해당되는 거 있어? 멍한 거. 멍한 것 같지? 그래. 또 몸이 가벼운 것 같다, 붕 뜨는 것 같다, 아니면 묵직하게 가라앉는 것 같다, 묵시 중에는 그거 해당이 되는 게 있다 없다? 가벼운 거. 가벼운 것 같아? 좋아. 그래, 됐다. 자, 이제 서연이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 잠 오는 게. 잠 오는 게. 지금은 잠 안 와? 네. 서연이 속에 서연이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나 에너지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쪽 손가락이 저절로 쭉 올라가거나 펴질 수 있습니다. 서연이는 가만히 있어라. 이때 서서히 펴지는 손가락. 나윤이의 몸속 또 다른 존재의 신호일까? 움직이는 게. 움직이는 것 같아? 응. 어느 쪽 손가락이? 5번. 5번. 새끼? 새끼 손가락? 자, 손가락 말고 너 마음에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 없어? 마음에서? 없어. 없어. 아무치도 안 해. 그런데 그때 나윤이의 손에 힘이 빠지며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한다. 최면 상태에 빠져있던 나윤이가 잠에 들어버리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이게 포인트 같아요. 심리적으로.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일단 숨고 보는 거야. 싹 숨어버리고
그러면 안전하잖아. 잠자는 것도 얘도 깨어서 현실과 마주치고 현실 속에서 뭘 생각해야 되고 뭘 결정해야 되고 뭘 이제 직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두려워.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고 생각이 계속 나니까 잠잘 때는 가장 행복한 거야. 아무 생각 안 해도 되고 아무런 뭐 안 해도 되니까. 이 심리가 이제 자폐 심리로 연결돼요. 얘는 자폐 대신에 잠을 택했다. 서연이 경우가 좀 독특합니다. 수시로 잠에 빠져버리는 그 무의식 상태가 최면에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에 빠져버리니까 불러도 대답 안 하고 뭐 하여튼 반응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최면에서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 판단은 이건 최면으로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참 어려운 과제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얘는 얼마나 한편으로는 답답할까. 설기문 박사는 곧이어 엄마의 심리 상태 확인에 나섰다. 자, 이제 이 자리에 네. 앉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대리 최면이라는 거예요. 네. 딸 대신에 네. 엄마가 대신하는 최면. 근데 우리 무의식은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속상하신가 봐? 아니, 슬퍼요? 걱정이. 걱정돼요? 엄마의 대리 최면을 통해 딸의 심리 상태까지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우리 서연이 가졌을 때 한번 가볼게요. 우리 서연이 이제 임신됐다는 사실 알았을 때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뭐 걱정도 됐었고, 제가 이제 좀 어릴 때 임신을 했으니까, 어릴 때 결혼을 해서. 어릴 때는 몇 살? 25. 그래서 부부 사이는? 많이 트러블도 있었죠. 사이 좋을 때도 있는데 이제 트러블도 많았고,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입덧도 너무너무 심했고. 그런데 그때 6개월 때 지우고 싶다고 느꼈어요. 지우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였고 얼마나였어요? 제가 소리치면서 막 더 이상 못하겠다고 싸우면서 더 이상 뭘 못해? 같이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런 뜻이네? 네. 경제적으로 힘든데. 그것도 힘든데 제 남편도 힘들게 해서 남편도 어떻게 나를 힘들게 했고 이해를 못 해주고. 이해를 못 해주고. 그래서 사진 보면서 울었다. 임신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심리적 불안을 겪었던 엄마. 혹시 그 감정이 나윤에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그러면 그때 배가 불렀을 때로 갑니다. 배 부른 거 생각나나요? 네. 이렇게 이제 내 배 안에 있는 내 아기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기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기 마음이 돼갖고 아기는 어떤 마음일까를 느껴보는 거예요. 불안할 것 같아. 그 불안을 엄마가 지금 느껴보세요. 우리 아기의 불안이에요. 얼굴 표정이 어떤 것 같고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말해. 뭐 표정하다거나 뭐 슬퍼하다거나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눈을 보세요. 눈동자 보세요. 눈 속으로 들어가면 서연이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서연이 마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서연아라고 부르면은 서연이 마음을 느끼면서 서연이가 대답하는 그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서연아, 서연아. 아까 엄마가 하는 얘기, 나하고 엄마하고 나눈 대화, 엄마가 하는 얘기 들었지? 마음이 어때?
힘들었어. 자신을 버리려 했던 엄마 때문에 힘들었다는 나윤이. 엄마도 힘들었을 것 같아. 엄마가 너 버리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되게 속상할 것 같아. 심장 막 두근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서워요. 서인이 속에 서인이 자신이 아닌 다른 마음, 다른 에너지, 다른 존재, 다른 영가 있습니까? 있으면 이쪽 손가락. 손가락에 느낌이 혹시 오는 게 있나요? 찌릿하고 어느 쪽이 특히 찌릿한데 찌릿해요. 이렇게 손가락. 그 순간 무의식 상태 속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등장했다. 조상령에서도 와 있어요. 할아버지 자에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우리 딸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해보세요. 떨어져서 미안. 응? 떨어져서. 못 도와줘서 미안해. 못 도와줘서 미안해. 갑작스러운 이별에 자신의 딸을 떠나지 못하고 있던 외할아버지의 존재. 그저 자신의 딸을 지켜주고 싶었다는데. 이후로도 긴 시간 동안 엄마의 대리 최면은 계속되었다. 받아들여줘요? 답답하고 슬. 답답하고 슬프고. 그래서 답답하고 슬프긴 하지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셋만엔 떠세. 하나, 둘, 셋. 살해자 엄마를 최면했을 때 살해자 엄마의 친정 아버지, 그러니까 살해자의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의 존재도 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엄마도 제대로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데, 퇴마의식과 같은 것을 통해서 영가를 적어도 본래 자리를 보내고 살해자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게 핵심이 되겠죠.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솔루션이 끝나고 열흘 뒤 박비주 테마사는 나윤의 집을 다시 찾았다. 피곤하겠다.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잘 있었어. 어머, 나나. 좋아졌네. 괜찮아? 네. 나윤이와 가족들을 위해 특별한 의식을 준비한 박비주 테마사. 일단 내가 여기 이제 할 일이 있거든. 여기 이제 터신에 합의를 좀 받아주기 위해서 내가 좀 장을 봐서 왔어. 네. 오늘 이렇게 이 터전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별일 없이 우한 없이 잘 살게 해달라고. 네. 그게 잠깐 비손하는 거거든. 네. 그냥 여기 와서 나를 비손하면 3번씩 절만 하면 돼. 아빠랑 엄마만 하면 돼. 알았지? 응. 난 천연자손 기사생에 나윤이와 가족들이 더 이상 부정한 기운에 휩싸이지 않도록 정성스레 의식을 진행하는 박비주 테마사. 조합민전의 원력인 줄 알고 살겠습니다. 그저 일곱을 신비로되는 다 우리 설씨에도 한단 비주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가정에 우환 없게 도와주시고 애기들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자, 그래 인사하면 돼. 그랬어. 그래 엄마가 그래도 우리 고생한 보람 있다, 그치? 응.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는 나윤이 베개 속에 넣어주면 돼. 네. 나윤이 베개 속에 넣어주면 되고, 요거는 우리 나윤이 이제 잠도 더 잘 자고 조금 더 건강해지라고 선생님이 해갖고 왔고, 요거는 이제 안방에 붙일 거고, 요거는 저기 끝에 부정한 기운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여. 부적까지 준비하며 철저하게 사후 솔루션을 마쳤다. 그 전에 집에 있을 때는
잠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더 나아진 것 같고 건강해진 것 같아요. 경자년 한 해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자, 나윤이 아빠 먼저 놓고 엄마 놓고 나윤이 놓고 세님은 탁 두 손 놓고 경자년 한 해 고시가정 서시명당 우리 자손나비들 건강과 행운과 사랑을 위하여 화이팅! 화이팅! 나윤이와 가족들의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기원합니다. 16이란 어린 나이에 어른들도 버티기 어려워하는 솔루션을 무사히 견뎌준 사례자. 이번 만남이 끝이 아닌 지속적인 만남과 상담을 통해 앞으로도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테마사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신테마록의 솔루션을 통해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된 사례자와 가족들, 이들의 소원은 단 하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는데요. 긴 고통 끝에 찾아온 평범한 일상을 마음껏 누리길 기원합니다.